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주셨고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다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같이 보시죠. 비만 치료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적의 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의약품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만 치료제가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던 위고비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비만 치료제로 지금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적의 약이 맞습니까? 윤여민 이사님, 만병 치료제인가요? 비만 약이요? 네, 일단 최근에 이 관련된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종횡무진 활약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머크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일단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점 일단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머크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중국의 한소제약과 뭐 최대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달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권리 확보를 나섰다라고 좀 이제 이번 주에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머크가 확보한 좀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뭐 혈당 조절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일정 부분 좀 반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사실은 투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들이죠. 좀 따라오는 경쟁사들을 좀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차세대 비만 물질을 좀 개발하면서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라일릴리의 지금 젯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쓰이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FDA에 20일 날 좀 승인이 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완만하거나 심각한 증상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허가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젯바운드뿐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다이어트 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만병통치약으로 변해가는 좀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출발했다가 뭐 비만, 심장질환, 이제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는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를 쓸 수 있게끔 FDA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장까지요? 네, 신장까지 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본연의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30년 정도 되면 뭐 1,000억 달러까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당뇨라든지 비만의 어떤 본연의 시장까지도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좀 이런 치료제들이 좀 만병통치약이 좀 되어가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비만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예 비만부터 잡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좀 신드롬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뭐 계속해서 좀 시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뭐 2030년까지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비만 치료제의 어떤 테마는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매기가 좀 쏠리는 좀 그러면서 계속 이슈가 되는 그러한 좀 테마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돼서는 한 번도 고민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은 맞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좀 비만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이어트를 거의 한 8년 이상 좀 하면서 체질 개선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좀 살이 찌는 거에 대한 좀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몰랐네요. 더욱더 타이트하게 좀 식단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희 뭐 335 특히 여성분들을 모이면은 요 꼭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고요. 네, 비만 관련된 치료제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칼로리 커팅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큰 시장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고요. 머크가 이렇게 중국
복지업과 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노보디스크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이 시장 굉장히 좋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 시장? 네, 상당히 좀 큰 시장이죠. 우리나라도 그렇던데 미국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속 살이 찌다 보면은 몸에서 무리가 되면은 수명이 오래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췌장이라던가 그런 신체의 이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정말 막 150kg, 200kg 이렇게 가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췌장의 구조라던가 장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 그쪽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이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많이 처음에 이제 병이 생기는 원인이 살이 찌고 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지방 여러 가지가 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좀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이 됐다라는 측면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뭐 심장질환이라던가 수면무호흡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면무호흡증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GLP 계열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젯바운드 이쪽이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보다 일라이 릴리의 이 젯바운드가 이번에 이제 FDA의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라이 릴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이 수면무호흡증이 뭔지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잠을 자다가 숨을 안 쉬게 되는 거죠. 네, 숨을 안 쉬게 돼가지고 우리가 산소 호흡이 원활하게 돼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면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데 숨을 못 쉬게 되다 보니까 한 10초, 20초, 30초 만에 이제 숨을 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건강에 무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도 같은 것들, 숨이 넘어가는 이 코와 입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기도에도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양압기로 기존에 많이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양압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마스크처럼 이렇게 쓰면은 약간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처럼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자,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세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주사로 주사 치료제 그리고 약물 치료제 이런 것들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이번에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통과됐다는 거는 매번 잘 때마다 그걸 쓰고 자면은 불편하죠. 네, 불편하죠. 네. 이거를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해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네, 잘 때. 해보셨구나. 네, 근데 네. 이제 항상 그걸 청소도 해줘야 되고 불편해서 또 쓰다 안 쓰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쓰다 안 쓰다. 안경 같은 거는 계속 써야 돼요. 안경은 이제 이걸 안 쓰면은 뭐 렌즈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를 약물이나 주사로 이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 정말 좀 신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개발이 되다 보면은 이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인의 12%가 수면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지금 이번에 비만 치료제 이걸로 좀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당뇨병도 잡고 심장질환도 잡고 무호흡증까지 무호흡증까지 잡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두 분 다 관심이 상당히 이쪽에 실제적으로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위고비 쇼크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뭐 치매부터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야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표 주자 우리 증시는 펩트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바닥에서 300% 넘게 뛰었고요. 지난주에는 인벤티지랩 강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두 분이 픽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의 종목 먼저 보실까요? 네, D&D 파마텍을 골라오셨고요. 송범선 실장의 종목 한미약품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차트가 가장 이쁜 거는 저는 이제 뭐 D&D 파마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D&D 파마텍에 대한 뉴스들은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페트론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인벤티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 파트너사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지금
IND를 좀 어떻게 보면 승인 받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승인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내년 1월에 열리는데 네. 여기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경구용 GLP-1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련 어떤 파트너와 어떤 미팅을 통해서 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미팅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보면 좀 급등한 이후에 살짝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신고가 라인. 네, 신고가가 네. 맞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장 이후에 그래도 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 뭐 300~400% 올랐습니다만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 다시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고점 대비해서 좀 그래도 좀 공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봐서 좀 더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V 만들고도 더 올라올까요? 그러면? 일단 저는 한번 그 상장 첫날에 기록을 했던 네. 지금 이제 한 49,000원에서 지금 53,000원대 라인을 한 번 정도는 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한 10% 정도의 어떤 상승률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상외 종목 한미약품 무겁잖아요.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죠. 네. 한미약품이 상당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재 이 노보노디스크 이런 약물 바로 위고비를 현재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 위고비보다 더 좋은 약품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한미약품에서. 네, 한미약품에서 지금 개발 중이에요. 네. 개발 중이고 이 뭐냐면은 위고비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시판했는데 지금 부작용이 많죠. 부작용이 많고 배에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하는데 뭔가 뭐 구토 증상도 나오고 많이 어지럽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로 한미약품이 이번에 아직 뭐 시판한 거 아닌데 네. 근육 증가도 하면서 그 보통 이제 이런 약을 맞으면은 근육이 많이 빠져요. 빠지죠. 네, 근육이 빠지면서 오. 지방도 같이 지방은 뭐 10kg 빠지면 근육도 막 8kg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체중 감량과 함께 근육 유지 또는 증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미약품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1월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의 이런 점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니까 지방과 근육,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한미약품이 좀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이 자체적인 신약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에페글레, 나타이드도 임상 3상 단계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디지털 치료기기, 이 DTX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체중 감량 이런 여러 가지 를 하고 있어요. 식이요법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케어가 가능한 것이 한미약품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한미약품으로서 저는 지금 주가의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점들이 분명히 한번 턴에서 올라갈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임상 단계에는 돌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비임상 단계인데 2025년에 임상 1상 뭐 이렇게 하면서 돌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점들이 좀 주가에 탄력이 되지 않을까. 비만 치료제로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페로 등장할까요? 한미약품 하면은 비만 치료제 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뉴 모멘텀이 돼서 내년에 조금 더 주가 활기를 띠게 될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보시죠. 네, 오늘도 뭐 말말말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종목들이 많은데 최대 수혜주가 하나그룹인 것 같습니다. 뭐 방산이나 조선이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실장님? 가장 찐 수혜주가 하나그룹이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신세계 INC 정용진 회장이 이렇게 가가지고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더라고요. 트럼프 주니어와도 브로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우방육일식이나. 네,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그랬고,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처럼 한번 만났다 이런 거고, 종합적으로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종합적인 정책으로 따지면은 하나그룹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보면은 미국 선박법 발의 소식으로
한화그룹이 좀 날개를 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1기 취임식 때 그러니까 옛날이죠. 트럼프가 이제 2.0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2기인데 트럼프 1기 때 어땠습니까? 그 몇 년 전에 8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8년 전에 취임할 때 그때 바로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국내 재계에서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나 이런 점들도 있고요. 오늘 보면 한화오션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한화오션 강세고 한화오션 그러면은 한국 최초로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 성공을 했고. 빅뉴스죠 이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군함 MRO 유지 보수 이런 사업에 계속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 안 하고 한국에 어느 정도 MRO를 맡기고 있고. 자, 그러고 오늘 말이 나온 이제 선박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선박 미국의 이런 상선을 10년 내에 250척으로 늘려가지고 전략상 선단을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선단만 운영하면 우리한테 도움 별로 안 되는데 이 동맹국과도 조선업에서 협력을 모색하라 이렇게 이 법안에서 말이 나왔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한화오션, 한화, 엔진 이렇게 한화그룹주들이 MRO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로서 그리고 이번에 또 이 회장이 이번에 트럼프 2.0에 또 어떻게 활동을 할지 여러 가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간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아직까지는 말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브로맨스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승현 회장의 친분,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김승현 회장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역시 한화그룹 찐수해 주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열면서 과연 어디에 좀 주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일단 이쪽에 대한 부분이 일단 가시성이 좀 뚜렷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하나오션 같은 결국 방산과 조선의 어떤 그런 섹터를 모두 아우르는 좀 그런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스페이스X를 비롯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도 강했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약간 조선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앞코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조선업과 지금 항만시설법을 지금 미국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19일 날 좀 공동 발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연결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생물보안법도 그렇지만 결국 이제 미국의 모든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 또 이와 관련돼서 동맹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 선박에 대한 부분을 장려합니다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조선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는 좀 우방국들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하나그룹 자체가 조선소,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상당히 큰 제가 볼 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난 6월 달에 계약을 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어쨌든 지금 조선소 계약이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미국의 베이스 캠프를 좀 차릴 수 있다는 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하나오션 또 하나그룹도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방산, 조선 뭐 다 같이 한번 좀 하나그룹 쪽에서 어떤 움직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방산의 르네상스를 이끌게 될까요? 한화그룹이 미국의 어떤 본토에 진출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트럼프 취임식에 누가 초청받을까 재계에서 어떤 인물이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건너가게 될까?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또 거취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그룹주도 앞에서 저희가 시세판 봤습니다만 다 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시는 종목들도 캐치가 되실 거거든요. 종목을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픽해온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사님 종목 공개할까요? 한화엔진을 가지고 오셨고 실장님께서 픽한 종목은 두 분이 같이 겹치신데 어떤 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실장님부터 먼저. 실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한화엔진? 네. 네, 한화엔진은 뭐 하나그룹으로서 굉장히 또
호재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사실은 한화 오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호재로만 따지면 한화 오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의 MRO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그런데 한화 엔진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호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한화 그룹이 움직이면 또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사실 한화 오션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였어요. 그러다 이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로 전환했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MRO 사업 계속하면서 크게 올라가겠죠. 앞으로.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을 볼 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잘 못하다가 이제 꼴등하다가 갑자기 1등 되는 종목보다는 꾸준히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꾸준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뭐 이런 점들이 뭐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꾸준히 잘하다 여기서 호재가 터지면 더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해서 약간 불안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한화 오션보다 이런 이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좀 찍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이것도 적자가 됐다가 흑자가 됐다가 반복하긴 하는데 그런 점들이 흑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 찍혔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엔진 쪽으로 이제 누적해서 생산 1억 마력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계속 세계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다. 디젤 엔진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데 디젤이 기존의 엔진보다 디젤 같은 경우 효율성이 더 좋죠. 원래 우리가 이제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보다 디젤 엔진을 활용한 자동차가 더 싸죠. 값싼 중유를 사용하면서 또 효율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소음이 심하다. 그리고 환경 오염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안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디젤이 좋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번에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52%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뭐 무려 520% 가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한화 엔진의 이런 엔진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한화라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도 조금만 짧게 더 붙여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일단 뭐 앞에서 숫자를 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엔진사 같은 경우는 국내 호황도 좋지만 중국의 호황도 제가 볼 때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엔진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사의 어떤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 조선사에도 어떻게 보면 수주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소가 조금 중국에 밀린다 하더라도 엔진에 대한 수주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11월 25일 날 지금 기록했던 50일 신고가를 지금 다시 한번 좀 트라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화 엔진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파 매매 각 잡을지 저희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